이번 영상은 모든 재앙의 시작, 노르드스트림 폭파 사건입니다. 이거 이제 너무 기니까 영상을 둘로 나눌게요. 일단 1편 바로 들어가 보죠. 노르드스트림이 뭐냐면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요 해저 천연가스 관입니다. 이렇게 발트에 지나가요. 노르드스트림 1이 있고 노르드스트림 2가 있는데 노르드스트림 1의 1호 파이프라인이 2011년 11월부터 이제 운영됐고 2호 파이프라인은 1년 뒤에 2012년부터 이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 노르드스트림 그 1의 그 2호 파이프라인 그게 이제 1222km로 세계에서 가장 긴 해저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네요. 이게 어느 정도의 천연가스를 보낼 수 있냐? 노르드스트림 1이 이제 연간 550억 세제곱미터라고 그랬었고 노르드스트림 2도 같다고 했었으니까 총 1100억 세제곱미터를 보낼 수 있는 양입니다. 이 연간 1100억 세제곱미터면 이거 뭐 감이 안 와서 일단 톤으로 환산을 좀 해봤는데 액체의 비중 곱하면은 왜 그 액체의 무게 나오잖아요. 물이야 뭐 이제 비중 1로 치지만 보니까 천연가스 비중이 0.625라네요. 곱해봤더니 687억 5천만 톤이 나오더라. 687억 5천만 톤. 또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와서 우리나라를 좀 봤더니 우리가 2022년에 4,639만 톤 수입했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4,416만 톤 수입했던데 우리도 나름 세계 경제 11, 12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인데 우리가 수입하는 양의 연간 1562.5배가 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정말 1562.5배. 예. 물론 이제 이거 독일이 다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일을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기로 돼 있었고 또 일부는 독일이 비축했다가 나중에 또 이제 뭐 가스 팔 요량 그러니까 뭐 용도는 많죠 사실. 기존에 그 유럽에 들어오던 러시아 가스관이 좀 꽤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기 북극해 야말반도에서 오는 요 이제 야말관이 이제 제일 오래된 제일 뭐 널리 알려졌던 그런 관인데 독일이 이제 야심차게 노르트 스트림을 이제 추진을 했던 거죠. 그게 이제 게하르트 슈레더 시절이었습니다. 2004년 8월에 딱 20년 전이네요. 그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흑해 동쪽의 소치, 예, 러시아 최고의 휴양 도시죠. 뭐 올림픽까지 했을 정도니까 이 소치로 당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랑 게하르트 슈레더 독일 총리를 초청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이 슈레더죠. 원래 친러파였거든요. 슈레더가 푸틴이랑 뭐 아주 친했고 뭐 그때 호영호제했죠. 진짜 이 당시 유럽 분위기는 지금이랑 많이 달라서 기본적으로 미국은 미국이고 유럽은 유럽이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했고 기본적으로 또 그렇게 생각하는 시라크나 슈레더 같은 이런 마초형 지도자들이 이끌고 있었던 시기다. 한참 본격적으로 막 유럽군 창설에 대한 이야기가 막 제일 활발하게 나왔던 게 또 이 시기입니다. 이탈리아 총리였던 우리 그 뭐야 그 붕가붕가 형님이죠. 그 베를루스코니 형님도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림반도의 푸틴 별장 마실도 다니셨죠. 특히 그 디엔바베디에 5월 9일 러시아 승리의 날 기념식 있잖아요. 그 왜 2차 대전 전승기념일이죠. 러시아는 5월 9일이 디엔바베디에. 그때 모스크바 크렘린 광장에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 열병식도 보고 시라크가 엄지척도 해주네요. 여기 또 이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까지 이제 이렇게 그죠?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그 불안정한 중동 정세 때문에 그 에너지 수급 이것 때문에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의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때가. 한마디로 돈이 모두를 친하게 만들었던 시기다. 우리 사마천 형님이 이제 사기 자객열전에서 이제 협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협계획은 그가 그 행하는 바가 비록 정의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말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고 행동은 반드시 과감하다. 뭐 이런 이제 정의를 내렸었죠. 그쵸. 이 협이라는 게 좋은 뜻도 나쁜 뜻도 아닙니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가치 중립적인 개념이고 이 협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뭐 좋은 일 하면 의협, 나쁜 일 하면 그냥 깡패 새끼들인 거죠 뭐.
이게 그 1997년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을 초청했습니다. 여기 가운데 지금 클린턴이랑 저기 머리 하얀 보리스 옐친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G7 정상회의가 덴버 8개국 정상회의로 이제 격상됐죠, 이때. 그리고 1997년부터 러시아가 줄곧 G7에 이렇게 계속 참관을 해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20년 지내다 보니까 2006 G7 정상회의는 지금 왼쪽에서 두 번째가 지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니까 2006년에는 이렇게 슈레더가 없었어도 G7 정상회의를 아예 이렇게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기도 했다. 가운데 푸틴 보이시죠? 조지 W 부시랑. 국제 정치에 무슨 뭐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무튼 옳았든 옳지 않았든 간에 이제 러시아의 어떤 그 뭐야 그 보리스 엘친 시대 때부터의 경제적 잠재력 그리고 푸틴 시대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석유랑 천연가스 이제 이 수출 요게 이제 만들어준 어떤 그런 서방과 러시아의 어떤 예, 협이 만들었던 그런 시대였다. 국제 정치에 뭐 정의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말은 서로 믿을 수 있었고 사마천 형님 말씀대로 행동들은 과감했던 그런 시대였다. 아무튼 이제 얘기를 다시 이제 2004년 20년 전에 소치 정상회담으로 돌리면 푸틴이 왜 하필이면 소치로 당시 시라크랑 슈레더를 불렀냐. 이 당시에 사실 제일 큰 유럽의 관심사는 이라크랑 중동 상황 때문에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러시아에 기대를 걸고 있었고.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고 다치는 문제는 이렇게 이제 흑해 연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소치가 지금 딱 흑해에 있는 이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푸틴이 짠 어떤 그런 외교적인 어떤 언어 그게 좀 보이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정착 문제인데 이건 얼마 전에 일단 뭐 끝나지 않았나요? 뭐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뭐 워낙 찔끔찔끔 계속 서로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도 애매한. 두 번째는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 세 번째는 조지아 문제인데 요 두 개 트란스니스트리아랑 조지아는 이거는 뭐 휴화산도 아니고 뭐 여전히 계속 이제 여진이 있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이거 건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아무튼 이제 소치 회담에서 푸틴이 크게 두 가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러시아의 파이프라인 요 체계, 요 계획, 이제 개발할 거라는 계획을 알리면서 우리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그 서방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요 연결망 요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거 밝히면서 두 번째는 그 러시아는 어떤 이라크 중동 이런 애들하고는 대조적으로 항상 가스 공급 의무를 잘 이행해 왔고 석유 공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상기를 시킨 거죠. 러시아는 중동이랑 다르다. 그렇게 이제 노르트 스트림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됐고 소치 회담 이후 6년 만인 2010년 4월에 드디어 첫 삽을 뜹니다. 그리고 14개월 만인 2011년 6월에 노르트 스트림 1이 완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5년 뒤에 이렇게 노르트 스트림 1이 이렇게 완공이 된 거죠. 발트해 밑으로. 그리고 5년 뒤인 2018년에는 노르트 스트림 2 공사도 시작을 했고 이렇게 스위스 업체가 올시즈라고 하는 스위스 업체가 시작했거든요. 파이프 넣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드디어 2021년에 모든 공사가 끝난다. 2021년. 근데 이게 기억하시나요? 코로나19가 시작된 게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그 와중에 노르트 스트림 2가 완공이 된 거예요. 이때 무슨 뭐 막 마스크 안 쓸 자유 외치던 막 서양 홍돼지들 다 막 죽어 나갔죠. 그 이제 서양 나라들 경제가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여기 지금 Y축 그 GDP 마이너스 보이시죠? 우리는 이제 뭐 마이너스 뭐 얼마 안 됐지만 정말 뭐 유럽 뭐 다 막 엉망이었죠 진짜. 이게 뭐 미국이 아까 그 표 이거 기억하시겠죠? 이거 지금 이 112만 넘게 죽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2020년 6, 7, 8월 도표라 5, 60만 정도 죽은 걸로 나오네요. 지금 그죠? 여기 이렇게 5, 60만 정도 미국이 죽은 걸로 나오고, 물론 뭐 가장 큰 타격 입은 애들은 얘네죠. 뭐라 그래야 돼? 얘네는 좀 심란한 애들인데 이게 민도가 없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글쎄요, 이거 코로나로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얘네는 그냥 얘네 삶의 연장선상에서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닌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예. 뭐 아무튼 얘는 변화에 적응을 못한 애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트럼프 시대 거치면서 미국이랑 유럽이 그 너무 러시아랑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미국 안에서의 어떤 전통적인 매파들의 어떤 이런 조바심. 트럼프는 트럼프식으로 러시아랑 친했잖아요. 유럽은 뭐 계속 전통적으로 이렇게 같은 대륙 안에서의 평화를 위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돈으로 묶였고. 그러니까는 전형적인 그 양키 매파들이 어떤 조바심이 결국 사달을 내죠. 결국에는 계속 나토 통해가지고 미국이 러시아 자극하면서 도발을 해서 결국에는 2022년 2월에 그 우크라이나 지금 그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한 7달 정도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고 7달 정도 지나서 2022년 9월에 바티칸 뉴스에 실린 교황이 낸 성명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을 이해하고 증오로부터 마음을 자유롭게 해라. 나토가 이제 교황의 이제 성명의 일부입니다. 나토가 러시아인들이 제국주의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문 앞에서 지저댔기 때문에 매우 걱정했다, 나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사람들은 국경에서의 불안을 두려워한다. 자,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게 볼 수는 없다, 이 전쟁의 원인을. 근데 제국주의가 갈등하고 있는 건 보인다. 나토 제국주의가. 이 나토 제국주의 같은 이런 제국주의들은 위협을 느끼고 쇠퇴한다고 느껴지면은 이거 보충하기 위해서 얘네는 전쟁 시작하는 애들이다. 무기 판매하고 시험하고 이러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반응하는 애들 아니냐. 교황이 이제 이렇게 성명을 낸 거죠. 뭐 미국 언론, 뭐 서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언론만 받아 쓰는데, 미국 언론 받아 쓰는 이런 서유럽, 뭐 우리 뭐 일본 이런 언론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나름 살짝 멘붕 왔던 그런 성명이었죠. 그래서 이제 서방에서도 야, 이거 교황이 라틴 아메리카 출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르헨티노죠. 그래서 미국이 워낙 라틴 아메리카에서 진짜 막 뭐 대량 학살도 많이 하고 인간 사냥도 많이 했잖아요. 또 독재자들 앞세워가지고 뭐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게다가 또 이제 해방 신학의 영향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뭐 서방 언론들은 이제 교황의 발언 막 분석하고 또 애들로 비판도 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파장이 컸어요, 나름 유럽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 발언 전후로 드디어 이제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가 됩니다. 밑에서 이제 가스방으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덴마크가 공군이 있더라고요. 걔네가 찍었다던데. 이걸 이제 뭐 서방에서는 러시아가 폭파했다, 러시아는 서방이 폭파했다, 서로 이제 뭐 말이 많은데, 사건의 전과 후의 정황들을 보면은 범인은 그냥 간단합니다. 예, 범인은 가볍게 나와요. 보시죠, 천천히. 일단 2019년 12월 21일에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르드 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독일을 제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는. 2019년에는. 독일을 왜 제재하냐? 노르드 스트림 때문이죠. 왜 너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 그러면서 이때 이제 독일 연방정부에서는 내정 간섭을 거론했습니다. 여기 지금. 내정 간섭. 미국이 이때 그 유럽의 에너지 안보 보호법의 징벌적인 조치로 이 발트해를 통과하는 요 파이프라인, 아까 그 건설하던 그 회사, 스위스의 올시즈에 대해서 제재를 이제 이렇게 가한 거죠. 그러면서 독일 기업인들도 이제 제재를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즉각적으로 이제 독일 연방정부 대변인 울리케 넴머가 반대 성명을 냅니다. 미국이 독일을 제재하니까. 연방정부는 오늘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노르드 스트림 2랑 트루크 스트림에 대해서 미국 의회가 시작한 제재 조치가 발효되었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연방 정부는 그런 역외 제재, 그러니까 내정 간섭이죠. 그런 역외 제재에 대해 거부한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죠. 맨 밑에 보이시죠? 분데스레기오룽, 뭐 연방 정부 이런 뜻입니다. 방금 요 문구 보이시죠? 요거 mit Bedauern zur Kenntnis genommen.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은, 이게 그냥 뭐 가볍게 야 유감스럽다 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용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2016년 2월에 북한에서 이제 근혜공주한테 이제 꼬리 없는 늑다리 미친 암캐라고 이제 이렇게 개드립을 쳤는데, 이걸 이제 거의 실시간으로 슈피길이 받았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 여기도 이제 슈피겔이 이제 여기 이제 그거를 북한이 낸 그 노동신문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낸 성명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쓴 건데, 볼게요. 이제 북한이 한국 대통령을 모욕했고 남북한 사이에 어조가 이제 무례해지고 있다. 평양의 국영신문이 이제 이웃국가 대통령을 미친 늙은 암캐라고 폄하했다. 서울은 분노한다. 그러면서 이제 블라블라 하면서 서울 통일부가 북한은 박근혜 원수에 대한 저속한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가장 큰 유감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때 우리 사례가 훨씬 더 그지 같고 더 모욕적인 상황이긴 한데,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가장 큰 유감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유감. 예. mit Bedauern zur Kenntnis genommen. 예. 그러니까 독일이 이런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미국의 어떤 내정 간섭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름 독일 딴에는 항의한. 일본은 이런 적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미국에 이 정도의 성명을 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독일이 이렇게까지 화낼 정도로 노르트 스트림 2에 완전 목숨 걸고 있었거든요. 독일도 건드리면 문다 뭐 거의 이제 겉으로는, 물론 뭐 집념계가 물진 않지만, 게다가 그 안토니 블링컨 그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2021년 3월에 유럽을 방문했어요. 와가지고 그 안토니 블링컨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브뤼셀 와가지고 노르트 스트림 2를 중단해라. 발트해의 그 가스 파이프라인 그거 중단해라.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이제 얘기를 전했는데, 바이든이 그 파이프라인 유럽에도 안 좋고 미국에도 안 좋다. 이건 나쁜 생각이다. 매우 분명히 한다라면서 블링컨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죠. 브뤼셀 오자마자. 근데 이제 이게 좀 웃긴 게 2달 지났나요? 5월에 바이든이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포기하는 이유, 왜 바이든이 갑자기 이렇게 제재를 포기하냐 하면서 쥐트 도이치 짜이퉁에서 이제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미국 대통령은 냉철하게 상황을 평가한 것 같다. 결국 미국의 이익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거는 파이프라인이냐 아니면은 믿을만한 동맹국에 대한 스트레스냐. 믿을만한 동맹국은 뭐 독일이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더 미국의 이익이냐 아니면은 독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이익이냐. 결과는 뻔했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이제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이때 그 아까 그 뭐야 그 도널드 트럼프 정권에서 노르트 스트림 2 운영회사 올시즈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제 독일 기업인들 이 사람들 싹 이 제재를 다 풀어줍니다. 바이든이. 그러면서 이제 이 그 어떤 모스크바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 수급의 의존도 이거 이제 커지는 거는 여전히 이제 막 불안감은 갖고 있죠. 미국이 갖고 있는데 일단은 그걸 풀어주면서, 근데 이게 사실 그 버락 오바마 행정부부터 이제 도널드 트럼프 뭐 이제 조 바이든까지 이제 이게 5년 넘게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이거 거부했던 거거든요. 이게 상하원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어떤 초당파 연합의 지원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싫어한 거야.
그리고 이제 EU 국가들도 사실 뭐 독일, 러시아 니네 그 가스 거래 그걸로 범 유럽 에너지 프로젝트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 돼가고 있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유럽 애들도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고. 타겟스 슈피겔이 이제 2달 뒤에 낸 이제 논평은 미국과 독일이 이제 분쟁을 해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담았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주로 내용이 뭐냐면은 독일이 아까 얘기했던 그 범 유럽 에너지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독일이 이거 이제 가스 이제 여기서 러시아에서 이제 가져오는 걸로 돈 많이 벌잖아요. 많이 버는 돈을 우크라이나나 뭐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한테 쓰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쓰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때도 계속해서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미 국무부에서도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전히 이제 우려를 표하는 타기스 슈피겔의 이 기사입니다. 독일이 약속했던 이런 엄청난 기금들만 봐도 당시 독일 경제계가 노르트 스트림에 이 가져다 줄 어떤 그 엄청난 생산 단가 하락, 여기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예. 이미 사실 뭐 러시아 이 가스에 대한 어떤 의존도는 절반에 육박하고 있었죠. 미국이 질투할 만도 했고 서유럽과 러시아가 이제 가스로 얽혀가지고 영원히 이렇게 축배 터뜨리면서 반영구적으로 갈 수 있었어요. 게다가 또 이제 마침 닥친 코로나19 극복하느라 정신들 없긴 했지만 오히려 이제 가스값 싸고 이러면 뭐 경기 부양할 것도 많았고 당시에 돈 막 그렇게까지 안 풀어도 같이 코로나19도 극복하고 뭐 재앙적인 에너지 가격 뭐 이제 그렇게 막 만들어내고 감당하고 서로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잘 해결하면서 서유럽이랑 러시아가 잘 갈 수 있었죠. 근데 하지만 미국이 모든 걸 헝클어뜨립니다. 뭐 언제나 그렇죠. 나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계속 꼬드겼고 교황 말대로 우크라이나 이제 꼬시면서 러시아 앞에서 계속 지저댔거든요. 그 전에 막 폴란드에 막 루마니아에 막 나토 미사일 기지 만들고 오면 미국 막 쌩 난리였잖아요. 그렇게 모든 게 나가리 난다. 푸틴이 나토의 도발에 못 이겨서 드디어 2022년 2월 말에 우크라이나 동부에 작게 하러 들어온 거죠. 여기서 끊고 마지막 2편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독일에서 하고 나는 형 독학형이었습니다. 츄스!